다음은 우리 원가 계산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349페이지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원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계산을 여러분이 이걸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원가 계산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가 얼마씩 발생됐는지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50페이지에 잠깐 보세요. 3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즉 원가 계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조원가 3요소에 대해서 배웠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부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붕어빵 얘기를 하면 붕어빵은 부문이 몇 개 부문으로 나눠질까요? 부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반죽하는 공정, 그죠? 반죽하는 공정, 그 다음에 굽는 공정이 있는 거고 포장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포장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문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부문별로도 지금처럼 재료가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고 각각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각각의 반죽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가지고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굽는 공정에서도 각각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 포장하는 공정에서도 요소별로 이렇게 다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부문별로 다 각각 해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붕어빵이라는 제품의 원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부문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느냐? 경영자는 부문별로도 원가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되셨나요? 어제 그 얘기 비슷한 얘기 했는데 반죽하는 공정에 20명이고 굽는 공정에도 20명이고 포장하는 공정에도 20명이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얘네 반죽하는 공정에서는 10만 원이 나오는데 얘네 굽는 공정에서는 복리후생비가 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봐도 여기서 원가가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문별로도 따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문이 없다. 없으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다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부문별로도 원가가 낭비되지 않은지 체크하려고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은 이처럼 하나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이 있고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원가 계산은 항상 어떠한 절차로 간다?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 마지막 세 번째 제품별 원가 계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되게 유치하지만 357페이지 보세요. 357페이지 1번 문제 봐보세요.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49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자, 349페이지에 보시면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나와 있고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게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보조 부문이라는 게 있고, 제조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뒤에서 할 건데, 보조 부문은 말 그대로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보조 부문에서 원가가 발생했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 비용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식당 부문이나 전력 부문에서 발생된 건 나중에 TV 제조나 컴퓨터 제조, 실제 제조하는 부분에다가 원가를 더해줘야 돼요. 근데 무조건 더해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더해주는 방법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러면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와 제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다 합친 다음에 이거를 제품별로 각각 또 나눠줘야 되겠죠?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뒤에 가셔서 이것도 앞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걸 여기서 나오네요. 350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원가 계산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건 종류별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원가 측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제품 원가를 계산할 때 실제 발생액으로 원가 계산을 하느냐, 추정에 의한 원가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 건지만 보세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산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요, 직접 재료비도 실제 발생된 걸 집계하는 거고, 직접 노무비도 실제 발생된 원가를 집계를 하는 거고, 제조 간접비도 실제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 옆에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거 보세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된 원가를 집계를 하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한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얘네들을 왜 여기다 다 집계, 어차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걸 왜 여기다가 따로 모았다가 넣어주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전기세 또는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가 안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안 날라왔는데 원가 계산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측해서 넣어준 다음에 나중에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제때 나오기만 한다면 수도요금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제때 나오기만 한다면 그냥 여기다 집계를 해주면 돼요. 그게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의 단점은 고지서가 안 날라왔잖아. 간접비에 대한, 제조 간접비에 대한 집계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그 단점을 해소하려고 일단 예측해서 먼저 원가 계산을 하겠다. 그런 방법을 쓰려고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왜 구분이 됐는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면서 직접 재료비는 창고 가서 확인해 보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 수 있죠. 인건비도 바로바로 확인이 돼요. 근데 제조 간접비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된 원가로 집계를 하고 제조 간접비만 예정 배부를 합니다. 자, 요거 잘 받으세요. 요거 뒤에서 또 계속 써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도요. 가정이에요. 예측이에요. 예측. 표준을 정해놓고 그냥 그 표준에 따라서 예측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표준원가 계산은 안 나와요.
그냥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원가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전산세무 1급을 가거나 배경관리사 가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은 세무 2급 수준에서는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원가 계산이 있대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제가 자, 일단은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회사가 붕어빵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이 공장이에요. 그러면 붕어빵만 계속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종합원가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반죽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원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굽는 공정에서 발생된 원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포장하는 공정이 원가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해요. 더해서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생산량으로 나누면 하나당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이렇게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엔 이렇게 계산하면 원가 계산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평균화시키는 계산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르게. A4 용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A4 용지 판매할 때 한 장당 얼마씩인지 알아요? 그 원가 계산을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더해서 나눠갖고 한 장당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업종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 게 좋고, 자, 이런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우리 회사가 조선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 조선업. 그래서 공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에서는 여객선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선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요트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된 원가들을 다 집계하고 나누기 4 이래버려요? 그럴 수가 없죠. 얘네들은 재료부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얘네는 요 여객선 하나에 대해서 여기에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집계하겠다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눠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뒤에 가서 우리가 지금 요소별 배웠죠? 부문별 끝나고 나면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요 얘기를 다시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자, 자세한 건 뒤에서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원가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 요것도 원가 문제로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얘는요, 제조 간접비를 변동 제조 간접비랑 고정 제조 간접비로 구분을 해서 원래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든 고정 제조 간접비든 다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더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어떤 회사는 고정 제조간접비는 원가에다 안 넣겠다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제조간접비가 발생이 되면 얘는 원가 계산할 때 안 넣고 뭐로 하겠다?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변동 제조간접비까지만 계산하겠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뒤에서 문제 나오니까 자, 문제 풀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와 원가 계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전에 우리가 요소별 원가 계산 해봤죠? 이제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352페이지에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이게요, 원가 회계가 옛날에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처음 원가 회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대부분 다 뭐로 만들어 놨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걸로 얘를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자, 일단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철판이나 이런 것들을 절단하는 공정이 있고요. 절단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조립하는 부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자동차 철판을 자르고 조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부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품을 실제 만드는 제조 부문이다. 그리고 얘네를 도와주는 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 그래서 구내식당에 와서 이 직원들이 다 와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부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 부문은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보조 부문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동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얘네들한테 동력을 제공하는 동력 부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보조 부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사무실에서 인사 관리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인사 부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근데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애들은 얘네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도와주는 보조 부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절단 부문이다 그러면 철판을 사다가 뭐 절단을 해가지고 사이즈 맞추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런 것들을 다 집계를 하겠죠. 각각 별로 자기네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집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1단계가 그 얘기예요.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한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얘네도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직접비들을 각각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는 절단 부문이 쓰고 있고 여기는 조립 부문이 쓰고 있고 여기는 식당 부문이 쓰고 있고 여기는 동력 부문이 쓰고 있다. 근데 우리 이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건데 임차료로 1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이 임차료는 특정 제품에만, 부문에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없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통으로 들어간 원가다. 그래서 뭘로? 부문 공통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 부문 공통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한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각각의 원가 계산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를 하고 두 번째 부문 간접비를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각 부문에다 배부를 하래요. 배부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부과라는 말하고 배부라는 말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부과는 특정 부문에만 넣어주는 걸 부과라고 하는 거고, 배분은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임차료 10만 원을,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10만 원을 공통비를 얼마씩 나눠주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려놓은 그대로 파악을 해본다고 하면 이 임차료 발생된 공통비를 얼마씩 나눠주면 될까요? 25,000원씩 나눠주면 되겠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임차료니까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일정한 배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비, 두 번째 공통비. 자, 그러면 각 부문에서 이제 원가가 얼마씩 발생됐는지 알게 되겠죠? 되셨나요? 근데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도 제품의 원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얘네한테 나눠줘야 돼요. 맞죠? 제품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것도 뭐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동력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도 조립 부문과 절단 부문에다 배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품의 원가가 나오겠죠. 이거를 다시 뭘로 나누면 돼요? 최종적으로 제조 부문비를 각 제품에다 부과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내용은 뭐냐면 각 부문에서 발생된 직접비나 공통적으로 발생된 공통비는 각각에 나눠주면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얘네한테 나눠주는 거. 여기에서 발생된 원가도 제품 제조하고 관련된 거니까 얘네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쉽게 설명할까요? 자, 절단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와서 이 식당에 와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조립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도 식당에 와서 밥 먹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여기서 발생된 원가는 특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식당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직원이 100명이야. 여기 100명이 50명이야. 직원이. 근데 식당 부문에서 음식을 막 사다가 뭐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가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인원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게 적당하겠죠. 그럼 얘한테 100만 원을 넣어주고 얘한테 50만 원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에서 발생된 것들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제조 부문으로 결과적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런데 자, 그냥 무딘 사장을 만나면 그냥 야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거 얘네한테만 나눠주고 여기에서 발생된 거 얘네한테만 나눠줘. 이런 사장이 있는 반면 야 식당 부문에 동력 부문에서 직원이 와서 밥을 먹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왜 얘한테 그 원가를 안 나눠줘? 정확하게 나눠줘. 이런 사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나눠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353페이지에 직접 배부법 중간에요. 353페이지 중간에 기억 직접 배부법 나와 있죠.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가 단계 배부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상호 배부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세요. 351페이지에 자,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하면서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에 보면 원가 부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원가가 집계되는 구분 절단 부문 따로 집계해야 되고 조립 부문 집계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의 부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가 부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얘 원가 부문은 크게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뉜다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제조 부문은 제품의 제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부문을 제조 부문이라고 하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문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원가 추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직접 원가를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만약에 직접 부과하지 못하는 간접 원가는 배부 기준에 따라 부문별로 배분한다. 이게 무슨냐면, 이건 누가 봐도 절단 부문에서 발생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부과를 시키겠죠. 아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얘들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죠? 각각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여기다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건 나눠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추적이 가능하면 각 부문에다 부과를 해주면 되고요. 추적이 가능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면 배부해 줄 거다. 이 얘기고. 다음 3번에 원가 배부, 배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배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원가 집합,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들이 집계된 거. 얘요, 얘. 공통비. 얘를 간접 원가를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대요. 자, 지금 요거 봤잖아요. 임차료는 누가 봐도 사용하는 면적만큼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냐? 무조건, 자, 1번에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원가가 왜 발생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야기시킨 원인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배분 방법이다. 자, 시험에는 얘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비를 원가 배부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부한다. 그거 말고 수혜 기준이나 부담 능력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다 뭘로 하고 있다?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 자, 쉽게 설명드릴까요? 얘가 왜 25,0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중에 25%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되셨나요? 그런 기준이더라. 자,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 이 얘기고.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352페이지에 2번에 부문 간접비 공통원가의 배부 기준은 시험 문제가 나와도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자, 밑에 보세요. 건물 감가상각비는 뭘로 나눠주는 게 적당해요?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그죠? 전력비는요. 전력을 사용한 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나 재산세나 건물 보험료도 점유 면적에 의해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는 수선 작업 시간,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수선 횟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 이 얘기예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 아까 식당 부문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는 게 좋아요? 적당해요? 그 인원에 따라서 나눠주죠. 그 얘기가 또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인사 관리 부문은 관리를 하는 종업원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은 사용량, 용수 부문은 용수 사용량, 물. 용수를 사용한 양만큼, 식당 부문도 인원이고, 구매 부문은 주문 횟수나 주문 금액에 의해서 나눠주면 되겠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 보조 부문에 발생된 거를 제조 부문에 나눠줄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직접 배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배부법이나 배분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상호 배분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호 간에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아까 그 얘기 다시 해볼게요.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는데 아까처럼 뭐 절단 부문, 조립 부문, 식당 부문, 뭐 동력 부문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일단 각각을 먼저 집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발생했고 얘가 30만 원이 발생했고 식당 부문에서 뭐 40만 원이 발생했고 동력 부문에서 50만 원이 발생을 했더라. 그러고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임차료다. 그러면 임차료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2만 5천 원씩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부문의 직접비와 공통비까지 집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42만 5천 원을 얘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식당에 와서 먹는 직원이 절단 부문의 직원도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조립 부문의 직원들도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동력 부문의 직원들도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부문에서 예를 들면 얘가 100명, 얘가 50명, 얘가 50명이라면 자, 일단 뭐 자기 부문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얘 부문을 얘네 셋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이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동력 부문에서 얼마의 원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식당 부문에서 그러면 발생된 42만 5천 원을 얘한테 나눠주려면 얼마를 나눠주면 되나요? 42만 5천 원 곱하기 얘네가 지금 전체가 200명이죠. 그럼 2분의 1이겠네요. 나누기 그러면 얘한테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21만 2,500원을 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50이니까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죠. 42만 5천 원 곱하기 나누기 4 하면 되겠네요. 4 하면 얘가 10만 6,250원. 그 다음에 얘 쪽에도 똑같으니까 10만 6,250원. 얘는 이제 원가를 얘네 쪽에 다 나눠줬죠.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원가 다 나눠줬잖아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 이제 또 얘를 하면 되겠지.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사용량,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얘한테 제공한 거, 얘도 얘한테 전기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서로 계산을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더라. 귀찮으니까 식당 부문에서 보조 부문 간에 밥을 해주고 동력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은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는 얘네한테만 배부해 주겠다. 그게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 간에 밥을 해줬고 동력을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용역을 주고받았다고 얘기하겠죠.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누구한테만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겠다. 이게 직접 배부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산이 상당히 간단해요. 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대예요. 자, 똑같아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인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일단 식당에서 동력에 제공한 거, 동력에서 식당으로 제공한 거, 얘네를 각각 서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얘가 얘한테 용역을 제공한 거, 동력이 식당한테 제공한 거를 완벽하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장을 만나면 직접 배부법을 할 거고, 성격이 깐깐한 사장을 만나면 상호배부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단계배부법은 벌충형이에요.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인식을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얘는 계산이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얘를 계산하려면 그럼 반대로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정확하다라는 거죠. 얘는 하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일부만 인식하다 보니까 배부하는데 순서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 배부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은 이런 설명으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다음 중 뭐가 틀렸냐 이런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357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357페이지에 3번 문제 보면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니까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2번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일부만 인식하겠다. 일부 고려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한다. 완전히 인식한다는 얘기고요. 4번 계산의 정확성은 누가 제일 높다고요? 상호배부법이 제일 높고 직접 배부법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다음 페이지에 4번도 그 얘기인데 여기는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안 풀 거고요. 4번도 그 얘기고 5번도 그 얘기고 6번도 그 얘기고 7번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의 1번 보시면 이게 직접 배부법으로 실제 배부하는 계산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주관식 2번은 단계 배부법에 의해서 배부를 실제로 계산해 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도 해드려야죠. 자, 353페이지에 직접 배부법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 니은의 단계 배부법, 넘어가서 상호 배부법, 그런 거에 대한 설명, 맨 아래 보세요. 각 방법 비교 그래놔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교재를 어디에 보시냐면, 그 연습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은 책 보시면 되고요. 저는 좀 그릴게요. 자, 주관식 1번이요. 359페이지 주관식 1번 문제요. 자, 보세요.
자, X하고 Y라는 보조 부문에서 각각 발생된 비용들이 15만 원, 25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조 부문으로 배분을 해줄 거예요. 그 중에 지금 하려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죠. 그죠? 자, 직접 배분법으로 배분을 했을 때, 자, 일단 X에서 어디로 보내야 되고요? A로 원가를 보내야 되고, X에서 또 어디로? B로 보내야 되고, Y에서 A로 보내야 되고, Y에서 어디로? B로도 이렇게 원가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직접 배분법이기 때문에 X에서 Y로 제공한 200회 무시하는 거죠. Y에서 X로 제공한 거 무시하는 거죠. 그죠? 직접 배분법이니까.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X부문에서 얘네한테 200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Y에서 X로 제공한 500회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서 A로, X에서 B로만 보내면 되고 Y에서 A로, Y에서 B로만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부문에서 발생된 원가 15만 원을 쟤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자, X에서 A로 제공한 게 300회죠. 그죠? X에서 B로 제공한 게 700회예요. 그러면 얘는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전체를 몇 회로 보고 1000회 분의 A로니까 300회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5만 원 발생된 원가를 전체 1000회 중에 몇 회? B니까 700회. 자,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얘기고. 다음 Y에서 발생된 원가는 25만 원이고요. 자, Y에서 A로 제공한 거, Y에서 A로 제공한 게 500회, Y에서 B로 제공한 게 1500회. 그럼 전체를 몇 회로 봐야 돼요? 2000회로 봐야 되겠죠? 전체 2000회 중에 자, A니까 500회. 그리고 마찬가지로 25만 원에 대해서 전체 2000회 중에 몇 회? 1500회. 자, 이렇게 각각을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원, 그러니까 10만 5천 원, 6만 2,500원, 8만 7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다 배분을 했으니까 얘네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